14일 날 정의화 전 국회의장에 대해서 제1회 국가지도자상을 시상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때 정의화 의장이 22대 국회를 괴물에다가 비유를 한 거예요. 22대 국회는 괴물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의회 민주주의가 괴멸의 길로 들어섰고, 거대 야당의 다수의 폭정 비판이죠. 그리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참극도 이런 상황에서 벌어졌다. 여권과 윤 대통령 비판이죠. 국민통합이라는 정치 본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개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얘기 합니다. 여기 여야의 대권주자들 전부 다 개헌론자입니다. 여권의 안철수, 개헌론자입니다. 권력 분산 필요하다. 해야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개헌론자입니다.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개헌론자입니다. 야당이 누가 있죠? 일단 이재명을 제껴놓고 신상김이라 불린 사람, 김부겸 전 총리, 개헌론자죠. 권력 제왕적 대통령도 더 이상 안 돼. 김동연 경기지사, 당연히 개헌론자입니다. 또 누구 있습니까? 김경수 전 경남지사, 친문이죠. 독일에서 유학을 마치고 얼마 전에 귀국했어요. 더 이상 이 제왕적 대통령제로는 대한민국이 분열의 정치를 끝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건은 뭡니까? 이재명 대표와 친명 세력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친명 세력. 이재명 원래는 개헌론자입니다. 2022년도 8호 이제 2년밖에 안 지났어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맞붙었던 그 대선에서 2월 11일 날 이재명이 10대 대선 공약을 내놨습니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거의 첫 번째가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 두 번째가 전국민 기본소득 연 1인당 100만 원씩 전 국민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 이게 자기 임기 중에 대선 10대 공약이에요.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겠다. 권력기조 개헌을 하겠다. 이때 4년 중임제라고 하는 거는 왜 4년 중임제냐? 내각제도 있고 이원 집정부제도 있는데 왜 4년 중임제냐? 이제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5년 단임제라고 한 특성 때문에 5년 동안 뭔가 자기가 성과를 내겠다 해서 욕심 때문에 권력을 남용하게 되고 전횡을 부리게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 대통령제 폐해가 나타나는 건데, 이게 중임제로 되면 다음 연임, 중임을 위한 준비, 국민적 시선이 무서워서 이게 폭정을 못하게 된다. 그래서 중임제를 해야 된다. 이런 논리인데, 일각에서는 4년 중임제 해봤자 똑같은 제왕적 대통령제 권력의 연장일 뿐이다. 이런 논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죠. 왜? 그래서 윤석열 탄핵 시간표를 앞당기고 자기의 그 재판 시간표를 늦춰서 대선을 제가 출마할 수만 있으면 대권은 내 건데 내가 대권을 먹을 수 있는데 왜 굳이 권력 분산 개헌을 얘기해? 이게 모든 대선 주자들, 대통령 되고 나서 또 유력 대선 주자들의 꿈이에요. 이게 로망이에요. 로망. 이것 때문에 대통령 되면 사실은 선의에 기댈 수가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치는요, 선의에 기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김정은도 북한의 정치인인데 김정은의 선의에 기대서 핵은 가졌지만 그러나 핵은 안 쏠 거야? 미친 짓이죠. 권력이 있었지만 권력을 잘 운영할 거야. 권력을 남용하지 않을 거야. 이재명이 자기가 당해봤기 때문에 잘할 거야. 문재인한테 당했고 윤석열한테 당했기 때문에 권력 남용 안 할 거야. 선의의 기대? 저는 한마디로 미친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의의 기대는 거 아니에요. 제도가 막아줘야 되는 겁니다. 이때 이 와중에 친명좌장 정성호 의원 저를 만나서 한 말 여러분과 이제 나누겠습니다. 이재명의 개헌 추진 가능성을 언급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인 것 맞는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개헌을 꺼낼 때는 아닙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집권하면 저는 적절한 시기에 개헌 프로세스를 반드시 추진할 것으로 봅니다. 여기까지가 정성호 친명 좌장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더불어민주당 다선 6선 5선 의원입니다. 정성호 의원의 멘트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말로를 보면서 또 개헌과 지금 탄핵 정국을 보면서 국민은 어느 때보다 권력 분산형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겁니다. 개헌 추진 전략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죠. 저는 대선 공약 때 그리고 새 대통령이 누가 되든 이걸 탄핵안이 이제 인용된다는 전제합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서 또는 여야 후보가 대선 공약을 내세워서 2028년 23대 총선이 치러질 때 대선과 같이 동시 선거를 치른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국회의원은 28년도까지 임기를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야, 왜 내 국회의원 임기를 줄이냐 이렇게 뒷말은 안 나올 거고요. 다만 대통령은 내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그때 권력구조 개헌을 하고 대선을 하자.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탄핵안이 만약에 기각이 되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임기단축 개헌안을 제시하고 스스로 물러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개헌이 되는 걸 보고 물러나되 정확히 개헌의 시기는 2026년, 28년까지 기다리기 어렵죠. 2020년 6월 지방선거가 있으니까 전국에 큰 선거가 있으니까 이때 대선까지 같이 치르는 걸로 하면 적절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앞으로 그럼 1년 반 동안 대통령직을 유지하고 있는 거 나 눈꼴 싫어서 못 보겠어. 당연히 못 보시겠죠. 저도 그거는 좀 납득치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여당이 내가 제2 개헌 못하도록 법무부 장관, 내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임명해. 그리고 총리 너희들이 추천해. 받아줄게. 그래가지고 거국 중립내각을 세워서 여야 거국 중립내각으로 운영을 하고 2026년도 6월에 저는 동시지방선거를 치른다. 저는 개헌 추진 전략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임지연 서강대 석좌 교수의 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끝내겠습니다. 저랑 전화 통화를 하면서 나눈 얘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착오적 계엄을 꿈꾸는 권력자뿐 아니라 다수의 폭정을 일삼는 국민 파리 정치인들 또한 민주주의 적입니다. 자, 시대착오적 계엄을 꿈꾸는 권력자 누굽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을 얘기하는 거죠. 다수의 폭정을 일삼는 국민 파리 정치인들 누굽니까? 미래의 권력이 될 수 있는 이재명 대표와 친명과 민주당 집단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이 둘 다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저는 탄핵 이후 이전의 권력만큼이나 탄핵 이후에 들어설 정권 또한 국민의 우려와 걱정을 담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박근혜 탄핵 이후에 들어선 문재인 정권의 폭정, 폭압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